매년 추석이면 우리 집엔 조용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할머니 송편 레시피를 알아내기 위한 작전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들려오는 찜기 소리, 떡 반죽하는 소리, 그리고 간간이 섞여 나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 중에서도 가장 활기찼던 건 송편 만드는 시간을 은근슬쩍 관찰하며 할머니의 비밀 재료를 찾아내려는 우리 형제들이었어요. 할머니, 그거 뭐 넣으시는 거예요? 설마 꿀 넣으시는 거예요? 왜 우린 이 맛이 안 나올까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작은 미소를 지으시곤 늘 똑같은 말만 하셨죠. 그건 말이지 사랑이란다. 사랑. 우린 그 말을 그냥 농담처럼 넘겼습니다. 아, 또 시작이야 할머니 사랑 타령. 그러면서도 매년 할머니의 송편을 제일 먼저 찾았고 할머니 손을 빌리기 위해 서로 떡 반죽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석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그해 추석이 지나고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온 가족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리고 며칠 뒤 엄마가 조심스럽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하시기 전 조용히 식탁 위에 놓고 가셨다는 전설의 송편 레시피 쪽지. 순간 온 가족이 숨을 죽였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그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종이를 펼쳐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면 거기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진짜 비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꽃다방에서는 그 따뜻하고 눈물 나는 쪽지의 내용과 함께 가족의 사랑이 어떻게 음식 속에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요리에서 사랑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맛이 단순히 양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때문이었단 걸 뒤늦게 깨달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도 살며시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머니는 올해로 80세시셨습니다. 오래된 시골집, 삐걱이는 마룻바닥, 그리고 언제나 향긋한 나물 냄새가 배어있는 부엌. 그곳엔 늘 할머니의 기척이 느껴졌죠. 할머니는 무뚝뚝한 분이셨지만 명절 때만큼은 손수 송편을 빚으며 우리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옛날엔 말이다 송편 빚는 것도 눈치 싸움이었어. 누가 제일 예쁘게 빚나, 누가 더 많이 하나. 아이고, 그땐 그게 재미였지. 그러면서 할머니는 우리 손을 잡고 한 번씩 꼭 말해주셨습니다. 송편은 마음으로 빚는 거다. 정성을 담아야 맛이 나는 거란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그 정성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궁금했습니다. 할머니 송편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들어갔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쑥 송편, 콩 송편이지만 한 입 먹는 순간 고소함과 은은한 단맛, 쫀득함 속에 감도는 그 향기. 우리 가족은 매년 모여 앉아 비법 추리를 했습니다. 들기름을 바르시는 건 아닐까? 아냐, 소금 간이 살짝 독특해. 혹시 밤을 갈아서 넣으시나? 하지만 물어볼 때마다 할머니는 웃기만 하셨고 결국 우리는 할머니만의 손맛이라며 포기했죠.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 집 둘째 손녀 지영이는 할머니 송편을 유난히 좋아했어요. 어릴 적 엄마 없이 자라서 할머니가 더 엄마처럼 느껴졌던 아이였죠. 초등학생 때부터 할머니, 나도 같이 만들래요 하며 부엌에서 조그만 손으로 반죽을 치대던 지영이. 그 아이가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
할머니 옆에 나란히 앉아 같은 모양의 송편을 빚는 모습은 그 자체로 참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추석이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던 할머니. 하지만 아무도 깊게 묻진 않았죠. 괜찮아, 아직 팔팔해. 하시며 할머니는 평소처럼 송편을 빚으셨고 우리는 여느 해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마친 지영이가 부엌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 내년엔 서울에 취직하면 추석 못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송편 레시피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지영이를 조용히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내가 그걸 꼭 알아야 할 날이 오겠지. 그땐 내가 안 알려줘도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마지막 힌트였던 것 같아요. 며칠 뒤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할머니가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그제서야 느껴졌죠. 매년 당연했던 추석의 풍경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송편을 빚으며 나누던 이야기, 식구들 웃음 속에 섞인 할머니의 미소. 그 모든 것이 너무도 귀한 추억이었단 걸. 병실의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마가 할머니의 이불 속에서 한 장의 작은 쪽지를 꺼내셨어요. 손때 묻은 종이 한 장, 한 글자 한 글자 삐뚤삐뚤한 글씨로 조심스레 적힌 내용. 송편 레시피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가족은 숨을 죽이며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엔 밀가루 몇 그램, 쑥 몇 줌, 간 맞추는 법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쓰여 있었죠. 지영아, 송편은 이렇게 만드는 거래이. 첫째, 가족을 생각하며 반죽한다. 둘째, 마음을 비우고 빚는다. 셋째, 웃으면서 쪄낸다. 마지막으로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사랑이 느껴져야 진짜 송편이란다. 사랑한다, 내 손녀야. 할머니가. 순간 지영이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없이 지켜보던 우리 가족도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죠. 할머니는 평생 그 송편 속에 이런 마음을 담아오셨던 겁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손끝으로 전하셨던 사랑. 그게 바로 비법이었던 거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부엌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할머니 없이 우리가 송편을 만들 차례였죠.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반죽을 꺼냈고 엄마가 익숙지 않은 손으로 찜기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울먹인 채 송편을 빚으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머니 없이 만든 송편인데 그 맛이 참 익숙했습니다. 지영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말이 맞았나 봐요. 사랑을 담았더니 똑같은 맛이 나요. 이 장면은 지금도 우리 가족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년 추석마다 송편의 비밀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가족이란 서로의 마음을 조용히 반죽해주는 존재라는 걸. 그 속에 사랑을 채워 넣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따뜻한 맛이 난다는 걸요. 쪽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던 지영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 눈빛은 아주 단단해 보였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올해 송편은 제가 만들게요. 엄마가 놀란 듯 말했어요. 아니야, 아직 어려. 그거 혼자 하기 힘들어. 하지만 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이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젠 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지영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반죽을 시작했어요. 쌀가루를 풀고 쑥을 넣고 손바닥으로 눌러가며 송편 반죽을 빚기 시작하는 그 모습은 마치 할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지는 듯했죠. 한참을 지켜보던 큰아버지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이야. 사실 어릴 때 엄마가 만든 송편을 제일 싫어했어. 다른 집 애들은 떡집 송편 먹는다는데 우리는 꼭 이 촌스러운 송편을 먹어야 했거든. 모두가 조용히 웃었죠. 근데 이젠 그 맛이 제일 그리워. 아무리 유명한 떡집 것도 그 맛은 안 나더라. 큰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없이 눈물을 훔치셨어요. 미안하다 어머니. 그땐 내가 철이 없었어. 그 말을 들은 엄마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엄마가 항상 너무 강한 줄 알았어. 무뚝뚝하고 칭찬도 안 해주고. 그래서 가끔 원망도 했지. 근데 지영이랑 송편 빚으면서 나도 느꼈어. 그게 다 말 대신 마음으로 보여준 사랑이었단 걸. 엄마는 지영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많이 배운다. 앞으로는 나도 우리 딸한테 그런 사랑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송편 하나를 빚어 찜기에 올렸습니다. 그때 막내 삼촌이 뒷짐을 지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이 송편이 할머니 살아계실 때보다 더 맛있게 느껴질 것 같아. 그리움이 양념이 된 것처럼. 그날 밤 모두가 둘러앉아 지영이가 만든 송편을 한 입씩 베어 물었어요. 말없이 눈을 감고 천천히 씹으며 각자의 추억을 마음으로 되새겼습니다. 누구 하나 맛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내려놓지 못한 채 조용히 송편 하나 또 하나를 입에 넣었죠. 그 순간 말은 없었지만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지영이는 그날 일기를 썼다고 해요. 그 일기장의 마지막 구절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레시피가 아니었다. 사랑은 기억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억을 오늘 다시 만들었다. 추석의 진짜 의미는 송편 몇 개, 상차림 몇 가지가 아니라 그걸 함께 만들고 같이 웃고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걸 그제서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이걸 전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음식이란 건 그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라는 걸.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추석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송편을 만드는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기다림이 되었고 누구 한 명이라도 못 오면 가족 단톡방이 쏟아졌죠. 이번엔 누가 반죽할래? 할머니 레시피 기억하지? 지영이 올해도 올 거야? 그렇게 할머니의 송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맛은 우리 가슴 속에서 계속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송편 하나를 빚는데 그렇게 많은 사랑이 들어가는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그저 쌀가루 반죽에 속을 채우고 모양을 만들면 그게 다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배려, 그리고 침묵 속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날 우리 가족은 말없이 송편을 먹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크게 울지도 크게 웃지도 않았지만 그 시간 자체가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치 할머니가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그 따뜻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수고했다. 그런 말들 대신 항상 먹을 걸 챙겨주시고 아프진 않은지 조용히 살펴보시고 웃을 때만 함께 웃어주셨던 분이었죠.
그리고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요. 시간이 흐른 지금 지영이는 어느새 직장인이 되었고 매년 추석이면 할머니 레시피 쪽지를 꺼내 그 글귀를 꼭 한 번 읽은 후 송편을 빚습니다. 첫 번째 반죽을 하며 눈을 감고 속삭이듯 말한다고 해요. 올해도 함께 해주세요,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그리고는 다시 가족들과 웃으며 추억을 나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절에 누군가가 그립다면 그 사람과 함께한 온기 있는 기억을 꺼내보세요. 그 안엔 지금도 우리를 감싸주는 따뜻함이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도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적 말없이 제 밥그릇을 먼저 챙겨주던 외할머니, 혼자 남아 부엌 정리를 하시던 그 뒷모습, 아무도 모르게 내 손에 용돈을 쥐어주던 그 따뜻한 손길, 그분들도 우리 곁엔 더 이상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음식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할머니가 그리우신 분, 추석의 따뜻한 냄새가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올해 추석엔 직접 송편을 한번 빚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툴고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속에 사랑이 담기면 그게 진짜 전설의 송편이 될 테니까요. 이야기를 마치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가족은 매년 같은 음식을 먹는 사이가 아니라 같은 기억을 간직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떠나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기억해 보세요. 꽃다방의 이야기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데워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약속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도 꽃다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 분이 계실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머물다 지금은 기억 속에 살아계신 소중한 사람들 말이죠. 그리움이라는 건 사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토록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건 그만큼 따뜻한 시간을 함께 했다는 뜻이니까요.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 속에도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꽃다방과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그저 감동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이야기의 집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구독은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다음 이야기도 기다릴게요 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 이 이야기 듣고 너 생각났어. 그 한마디로도 누군가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온기가 퍼질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과 함께 추억하고 공감하고 조용히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꽃다방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 하나 언제나 감사합니다.